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소비자 전자제품,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 수출형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는 소식까지 전해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문근식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방위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엄윤종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마리타임 디지털 솔루션 사업부에서 해외 사업 맡고 있는 엄윤종 과장입니다. 사실 태스크포스 제가 정말 즐겨보던 이 프로인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유영원 국회의원님 그리고 저희 하나오션 상무님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그만한 어떤 연륜은 없지만 이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처럼 큰 에너지를 바탕으로 제 젊음을 바탕으로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인데요. 그동안 그 잠수함에서 한 120여 년간을 납축전지를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단계에서 리튬 이온 전지가 들어가요. 그걸 한화가 지금 개발해왔고 그 전에 일본이 세계에서 최초로 적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화가 세계 두 번째로 이제 잠수함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많은 뉴스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아무튼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존 배터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저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내연기관의 자동차에도 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바로 납축전지가 들어가죠. 시동을 걸고 자동차 안에 있는 전자기기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게 기존의 납축전지입니다. 네, 이 납축전지를 교체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되게 무겁고 그리고 되게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아서 시동을 켜고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배터리 용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같은 면적, 같은 무게라면 훨씬 큰 에너지 저장 능력과 에너지 밀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 동력원으로 모터를 돌려서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 동력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고 오셨나 봐요. 저보다 훨씬 많이 얘기를 잘하는데 다음에는 이쪽에 앉아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아무튼 하나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좀 쏟아내려놓고 가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잠수함에 들어놓으면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면 어떤 게 성능적으로 이렇게 우수해지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교수님께서 이전 그 영상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잠수함엔 4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자막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납축전지에 비해서 이 자막 능력을 굉장히 크게 늘려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자막 능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가 구사할 수 있는 작전 운용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기존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전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요했던 전술이 적을 매복하고 있다가 주요 길목에서 적을 타격하고 빠르게 전선을 이탈하는 그런 히트앤런 같은 전술을 많이 구사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림팩트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고요. 그렇지만 핵잠수함으로 보게 되면 이 적을 탐색하고 타격하고 전선을 이탈하는 동안 스노클링, 즉 나의 위치를 적에게 노출시키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납축전지와 핵잠수함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핵잠수함의 전술 운용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 핵잠수함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납축전지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full ahead 모드, 전속력 모드라고 하죠. 그때는 약 3배 정도 긴 자망 거리를 통상의 디젤 잠수하면 1시간 정도면 배터리 아웃에 깡통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3시간 정도 한다 이거죠. 뭐 정확한 숫자는 이제 또 말을 할 수는 없고 그거는 뭐 다 틀려요, 잠수함마다. 특정 잠수함 안 물어봤으니까 비밀에 해당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노멀 크루즈 모드에서는 약 1.6배 정도 더 갈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적을 타격을 하고 만약에 자망하지 않고 스노클링을 위해서 이 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적의 대잠 작전 능력에 저희 위치가 탄로나고 이 잠수함 승조원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된다라면 승조원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토 방위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이 가지는 강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에 납축전지를 쓰는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축전지 충전을 위해서 물 수면 가까이에 최소한 2번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줄어들 수 숨어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좀 비싸다. 네, 이게 좀 약점이죠. 맞습니다. 비싸다는데 막 얼마나 비쌉니까 대강?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뭐 또 국가의 전력과 관련이 돼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자본적 지출, 캐피털 익스펜디처라고 하는데 캐펙스가 납축 전지보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큰 게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펙스, 오퍼레이션 익스펜스, 운영 비용을 따져보면 전수명 주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과연 싸다. 싸다까지는 힘들 수도 있고요. 비슷비슷. 대등하다. 네. 아. 거기에 둘째는 교수님 이제 직접 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이 납축 전지 배터리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어다니는 예, 소리 예, 정비해야 돼요. 예. 좁은 공간에서. 그런 건 별로 안 해도 된다 이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부산물, 그러니까 유독 물질이 이 납축 전지는 부산물로 많이 나와서 사실 승조원이 그런 점검을 하는 승조원의 유해 물질이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모니터링 룸에서 간단하게 모든 걸 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납축 전지 때문에 기피하던 이 승조원이라는 인식을 좀 더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이라면 오히려 편안하게 좀 더 다가갈 수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전체 수명 주기 동안에 비교할 때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지만은 그 노력, 뭐 정비하는 노력, 그다음에 힘든 거, 그다음에 뭐 거기도 납축 전지는 막 수소 가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이 비싼 거를 상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 좀 더 주더라도 승조원들이 선호하고 오랫동안 물속에 있는 게 더 유리하다. 근데 이제 리튬 이온 전지는 우리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 막 열 나잖아요. 이 열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막 화재도 무섭기도 하고 이제 저거 불나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사과는 사과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과랑 파인애플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아무래도 단가가 낮기 때문에 많은 세이프티 시스템을 저희가 넣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폐쇄된 잠수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단가도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세이프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셀 레벨, 모듈 레벨, 스트링 레벨, 그룹 레벨 각각의 모든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고요. 뭐 퓨즈가 달려 있고 모든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셀 레벨, 모듈 레벨, 스트링 레벨, 그룹 레벨에서 센서를 통해서 약간의 문제라도 있다라고 식별이 되면 컨트롤 룸에서 자동적으로 그 국소적인 부분을 차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불나면 이제 엄 과장님 뭐든 호출되니까. 제가 확실합니다. 이게 그만큼 저희가 자신이 있고요. 제가 폴란드에서 이제 폴란드 해군 장성들 모시고 이제 한번 PT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폴란드의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오션의 잠수함,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이 납품이 되면 테스트할 때 내 몸을 모듈에 묶어서 테스트를 하겠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계약서에 넣겠다고
장난으로 해군 장성분들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의 안전성에는 정말 100%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잠수함에 적용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본이 2020년인가요? 20년에 첫 번째 적용했고 우리는 3,000톤급 배치 2 거기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출에 조금 전에 폴란드 말씀하셨지만 수출에 이제 적용되면은 빅히트를 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장에서 의견들은 어때요? 이게 시장에서 모든 운용국 해군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다 아주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폴란드 아까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폴란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폴란드가 이제 발틱해에서 사실 제일 요즘 문제가 많죠. 러시아 해군하고 이제 어떤 러시아 해군을 견제를 하고 칼리닝그라드가 코앞에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틱해에서 나토하고 공동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폴란드는 잠수함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근데 또 나토 조인트 미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 작전 해역까지 빠르게 그리고 러시아의 대잠 전력에 식별이 되지 않고 빠르게 움직여줘야 공동 작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인도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 공고를 낼 때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주 배터리 시스템으로 하는 제안서를 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납축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로 보여지고요. 또 이탈리아의 해군도 지금 기존 납축 잠수함을 리튬이온으로 그 개조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면 전기 추진 시스템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시장성 같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에 기반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게 ESS거든요. 근데 저희가 에너지 저장 네, 시스템. 맞습니다. 그 선박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정말 좋은 제품 그리고 정말 좋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언론 보도도 됐는데 저희가 불에 타지 않는 리튬이온 배터리 액침형 ESS 이렇게 저희가 개발을 해서 북유럽 이제 중소형 선박에 집중적으로 지금 시장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 일렉트릭 프로펄전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기 추진 체계입니다. 결국에 이 ESS,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 ESS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여기서부터 내연기관의 시작이네, 시작. 네, 맞습니다. 엔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주는 미들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차후에는 이제 자율운항까지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품 잠수함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부터 시작을 했지만 민간 영역으로도 저희가 민수사업 영역으로도 지속적으로 나가서 시작은 방산이지만 여기도 너무 명품이지만 이제 민수 선박 시장에도 저희 명품 이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으로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능력도 있고 또 인물도 좋은 이런 분을 만나서 좋은 얘기도 하는데 마지막 끝내면서 네. 시청자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즐겨보던 이 프로인데 제가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일단 제일 걱정되는 건 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그거 눌러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교수님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이런 방산 이야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